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자, 기출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9급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7급입니다. 9까지 7급. 자, 7급 문제는 여러분 9급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서울시 9급보다는 여러분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설경 지붕 적설하중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 자, 그 하중에 고려하지 않는 게 뭐냐고 물어보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난방 상태, 지붕의 경사, 건축물의 중량. 여러분 적설하중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지금 건축물의 중량이죠. 건물의 중량은 여러분 자 적설하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고정하중. 자, 이런 할 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설경 지붕 적설 하중은요. 자,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을 기준으로 하여 자, 기본 지상 적설 하중 개수, 노출 개수, 온도 개수, 중요도 개수, 그다음에 지붕의 형상 개수. 자, 그다음에 또 기타 제하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는 이 표현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자, 건축물의 중요도 분리해서 중요도 1에 해당되는 것. 여러분, 중요도는 여러분 특, 그 다음에 중요도 특, 중요도 1, 중요도 2.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중요도 3까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두 번째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긴급 대피 수용시설로 지정된 건축물. 세 번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소방서. 자, 정답은 여러분 4번에 있죠. 자, 그러면 중유도 특건물과 중유도 여러분 지금 1건물 있어요. 그러면 중유도 특건물은 자, 볼까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입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험물 처리 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위험물 처리 시설은 뭐예요? 이게 특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쭉 보면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에 긴급 대피 수용실로 지정된 건축물. 자,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자, 또 하나 중위도 1건물이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간, 소방서예요. 자, 우리 교재는 지금 5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위도 1에 해당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다음에 연면적 자 5000 자 제곱미터 이상인 자 전시장 같은 경우 여러분 중위도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답은 자 소방서였죠. 4번이었죠. 자, 세 번째. 조적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간 쌓기벽에서 혹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 터미널 부분은 모르타나 크라터 부분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간 쌓기벽의 벽체 연결 철물의 수직 간격과 수평 간격이 각각 600, 900mm를 초과할 수가 없다. 세 번째, 그라우트의 압축 강도는 조적 개체 압축 강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세 번째, 조적 구조를 위한 모르타 또는 그라우트에는 동결 방정액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죠. 세 번째. 압축 강도의 1.2배라고 하는데 1.2배가 아니라 최소 1.3배여야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지금 자, 틀려 있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기초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정은 기초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판 하부에 제공되는 자갈, 잡석 및 말뚝 등의 부분을 의미한다. 즉, 지정은 기본적으로 땅의 지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땅 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액상화 현상입니다. 자, 액상화는 물에 포함된 느슨한 모래가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 액상화 현상은 항상 모래 땅에서 발생되는 거죠. 자, 모래가 진동, 충격 등의 강급수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전단정을 잃어버리는 현상, 주로 지진이 생길 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융기현상. 과거에 우리가 뭐라고 많이 했냐면 그냥 영문으로 히빙이라고 하죠.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빙 현상은요.
주로 어떨 때 일어나면 여기 이 모래라고 나오면 큰일 나요. 자, 요 모래가 입자가 부풀어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흙막이 구조물에 집안 굴착 공사 중 집안의 붕괴와 주변의 침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자,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죠. 자, 이 히빙 현상은 모래층의 수압자로 인하여 모래가 부풀었는데 이 모래가 자꾸 나오면 안 된다니까. 자, 모래가 아니라 뭐예요? 점토층에서 수압차로 인하여 자, 점토 입자가 부풀러 오르는 현상. 그래서 여러분 히빙은 무조건 점토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런 여기 모래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보일링 현상이죠. 보일링. 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죠. 어디에서요? 자, 점토층에서. 이게 여러분 히빙 현상이었습니다. 5번째. 강제보와 골, 데크플레이트, 슬라브로 이루어진 노출형 합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노출형 합성보입니다. 아셨죠? 자, 조건은 자, 골, 데크플레이트죠. 1번 데크플레이트 상단위 콘크리트 위 콘크리트 두께는 최소 40mm 이상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자,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는 한 데크플레이트 공칭 골 깊이는 75m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데크플레이트는 강제보에 450mm의 간격으로 고정되어야 된다. 자, 네 번째, 콘크리트 슬라브와 강제보를 연결한 스터드 앵커의 직경은 19mm 이하를 갖고 있습니다. 스터드 앵커, 즉, 자, 시어 커넥터도 같은 거죠. 자, 옳지 않은 건 여러분 1번이죠. 자, 이게 최소 40mm가 아니라 여러분 최소 50mm 이상입니다. 50mm. 자, 즉 여러분 여기 이게 여러분 지금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자, 데크 플레이트 갖고 여러분 스터드 볼트죠. 이게 19mm 이하로 하라고 얘기고 지금 물어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최소 얼마야? 50mm. 자, 최소 50mm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얘기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에 자, 깊은 보입니다. 자, 깊은 보에 설계돼서 자, 옳지 않은 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깊은 보는 순경관이 부재 깊이의 4배 이하이거나 하중이 받침보부터 부재 기피의 2배 거리 이내에 작용하는 보. 깊은 보는 단면의 변육률이 선형 분포로 나타나므로 스트러타이 모델을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세 번째, 스트러타이 모델의 스트럿과 타이의 강도 감소 개수는 동일하지 않다. 네 번째, 스트러타이 모델에서 콘크리트 스트럿의 강도 산정 시 자, 균열과 구속 철근의 영향을 고려한 유효 압축 강도를 적용한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틀린 건 2번째 있어요. 자, 2번째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깊은 보는 단면의 변형이 선형 분포로 나타나므로 스트러타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데 깊은 보는요 비선형입니다. 아셨죠? 선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선형. 선형이 아니라고. 선형이 아닙니다. 아셨죠? 요 조건이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죠.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자, 이런 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원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8번입니다. 목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층돌이는 평기둥 및 통제기둥. 여러분 통제기둥은 자, 어떤 재료가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돼 있는 게 여러분 통제기둥입니다. 아셨죠? 기둥 위에 설치하여 자, 위 아래층 중간되는 수평재를 층돌이라고 한대요. 두 번째, 버팀대는 가세를 댈 수 없는 곳에서 수평적에 정하도록 모서리에 짧게 보강하는 부재. 맞죠? 자, 새기둥은 본기둥 사이에 세워 벽체를 구성하며 가세의 휨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네 번째, 임박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로 설치하여 창문 틀의 상하부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틀린 건 1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충돌이는 평기둥 및 통제기둥 위에서 설치하여 위아래층에 하는 거죠. 결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충돌이는 여러분 요 부분이 지금 충돌이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기둥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보야. 그러면 얘는 자 뭐가 틀렸냐면 수평제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저게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충돌이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기둥을 연결하여 위층 하중 바닥 하중을 받아 기둥 위에 전달시켜 목적으로 수평으로 되는 수평제가 아니라 가로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로제. 이 수평제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여기 수평부제야. 이게 수평제야. 이 수평에 대해서 이쪽으로 직각으로 여러분 교차해서 되는 가로제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표현을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7급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10번입니다. 단순 지지된 노출형 합성부에서 강제부와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에 접합면에 설치하는 강제 앵커 전단 연결체, 즉 스터드 볼트, 시어 커넥터죠. 설계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스터드 앵커, 디귿 형광 또는 기역 형광을 강제 앵커로 자 강제 앵커로 사용한다라고 나오죠. 자, 두 번째 강제부와 콘크리트 슬라브 접합면에 작용하는 수평 전단지는 강제 앵커에 의해서만 전달된다고. 수평 전단력은요 강제 앵커로만 써야 전달된다고 가정합니다. 전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의 위치 사이의 구간에 배치되는 강제 앵커 소요 개수는 해당 구간에 작용하는 총 수평 전단력을 강제 앵커 한 개의 공칭 전단 강도로 나눠 결정을 하고, 네 번째 별도의 희망이 없는 한 강제 앵커는 정 모멘트가 최대인 위치와 모멘트가 0의 위치 사이의 구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 일정한 간격으로 하는 거죠. 자, 정답은 여러분 1번에 있어요. 1번에 뭐가 틀렸냐면 요거죠. 여러분 이거 기역 형광은 여러분 이 강제 앵커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제 전단 연결제는 스터드 전단 연결제, 즉 스터드 앵커 또는요 디귿 형광. 그러니까 스터드 앵커나 여러분 디귿 형광 요 두 개는 써먹을 수 있는데 기역 형광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두 개만 쓰라고 나와요. 자, 11번입니다. 자, 건축물의 내진 구조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보면 자, 1번입니다. 각 방향의 지진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갖도록 횡력 저항 시스템을 배치한다. 두 번째, 한 층의 유효 질량이 인접층의 유효 질량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계획하고. 자, 세 번째, 긴 장변 방향 평면의 건축물에서는 평면의 중앙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배치한다. 지금 긴 구조물에서 자, 요거 지진 저항 시스템은요 중앙에 설치한다고 표현해요. 자, 네 번째, 증축 계획에 있는 경우 내진 구조 계획에서 계획에 증축의 영향을 반영한다. 괜찮은 얘기죠. 자, 틀린 건 여러분 3번에 있어요. 자, 여기서 긴 장방향 평면의 건축물에서는 평면의 중앙에 여러분 평면의 요 중앙에 저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아니라 여러분 양쪽 끝에 합니다. 양쪽 끝에 해줘서 이쪽에서 여러분 오는 힘을 여러분 막아줘야 되는 거죠. 양쪽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과 이쪽에 서로 흔들리면 최소화 억제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서로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3번이 여러분 중앙이 아니었습니다. 12번.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둥의 나선 철근의 순간격은 20mm 이상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이형철근 25mm, 축방철근으로 배건된 기둥에 사용되는 T철근은 이형철근 10mm 이상이어야 된다. 세 번째, 담보에 표준관리관이 있는 인장 이형철근에 대한 정착길은 135mm 이상이어야 된다. 네 번째, 인장 용접 이형철망의 겹침 인길은
150mm 이상이어야 된다. 옳은 거죠, 여러분. 지금 두 번째예요. 자, 이형철근 여러분 25mm 축방철근으로 배건된 기둥에 사용되는 띠철근은요. 자, 이형철근 10mm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조건이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요 조건이에요. 이 조건. 이형철근은 32mm 주근이 크니까 기둥에서 축방철근이 32mm 이하일 때는요. 자, 요거 10mm 이상의 띠철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얘는 30mm 이하에 해당되니까 이형철근 10mm 이상으로 띠철근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게 요게 맞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왜 틀렸냐? 첫 번째 볼까요? 기둥에 나선철근, 띠철근이 배건된 압축 부재에서 축방철근의 순간격은 여러분 20mm가 아니라 40mm 이상이어야 되고, 결론 여러분 40mm라는 얘기는 자갈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담배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2형 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는 항상 지름의 8배 이상, 또한 150mm 이상,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인장 용접 2형 철망의 겹침 2형 길이는 기본적으로 150이 아니라 200mm 이상, 자, 겹쳐야 됩니다.